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고추장 알루미늄 통 안에다가 종이와 나무를 넣고 불을 피우면 그게 난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뭐 사람 공중 화장실이라던가 아니면 빈 건물 같은 데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잠을 잤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나이트클럽이 끝나고 나서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불을 피우고 이제 고추장통에다가 나무와 종이를 넣고 불을 피우고 잠을 잤는데 하필 그날 그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제가 또 잡혀갔습니다. 제가 사실 경찰서 한 조금 과장을 해도 1000번은 간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또 이제 유치장에서 이번에 좀 큰 사건이다 보니까 유치장에서 저를 이제 가둬두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잖아요.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추울 때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요. 근데 그 파출소 안에는 유치장은 실내에 있잖아요. 그 실내에 있으면 온돌도 뜨겁고 밥도 주고 하니까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당시에는 계속 거기에 있고 싶었어요. 조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작아서 그렇지 이건 여담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합선으로 인해 불이 난 걸로 판명이 돼서 이제 저는 풀려났어요. 풀려났더니 거기 나이트클럽을 지키고 있던 조폭 아저씨가 저를 마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조폭 아저씨가 저를 봉고차에 또 납치를 해서 실어서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삽을 꺼내서 열심히 삽을 파셨어요. 저도 열심히 팠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던져졌어요. 던져지고 던져지니까 이제 그때와 가서 감이 왔어요. 아, 내가 오늘 죽는구나. 제 꿈이 뭐였냐면 당시에 죽는 것이야말로 축복이었고 죽는 것이야말로 꿈이 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하고 싶었어요. 죽고 싶어도. 그래서 걷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을 때 막 차도에 뛰어들고 육교에서 떨어지고 해도 하도 안 죽더라고요. 병원은 당연히 못 갔고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불을 낸 것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죽고 싶었던 아이가 갑자기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호소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제 제 말이 이제 먹히지가 않아서 이제 흙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흙이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제 본능적으로 손을 이렇게 맞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흙이 머리 위까지 이렇게 찼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 손을 더 이상 이렇게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수영해서 다시 땅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때가 비가 참 많이 왔던, 지금 장마철이거든요. 지금도 비 엄청 오는데 그날도 비가 많이 왔었고 온몸 이제 하늘 위로 다시 땅 위로 올라왔던 거죠. 다시 땅 위로 올라와서 내 자신을 보니까 온몸에 이제 흉터와 피 범벅된 내 몸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울다가 이제 기절을 했어요. 그러고 다시 눈을 뜨니까 쓰라렸죠. 이제 쓰라리고 배는 고프고 눈물은 안 나오고 근데 갈 곳은 없고 그래서 다시 홍등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홍등가로 돌아가니까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던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유흥가의 섬처럼 있던 야간학교란 곳이 있었어요. 그 야간학교란 곳에 데려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처럼 살고 글도 배우라고요. 그래서 야간학교란 곳에 몰래 염탐하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루살이 사람들과 하루살이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 이러한 사람도 있구나. 나는 늘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만 봤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그게 너무 더 원망스러웠어요. 사실은 웃잖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사람이 그리고 사랑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에게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결핍, 원망, 분노, 서름 등이 교차를 많이 했습니다. 야간학교에 숨어 살면서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간접적으로 마주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야간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파출소에 데려가서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제가 14살이라는 것과 최성봉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닿았는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뜻밖의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 않냐 해서 경찰서에 갔었어요. 얘 데리고. 얘 있는데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버님이 있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계시긴 계신데 이제 이렇게 하셔서. 그쪽에서? 네. 연락을 그리고 나서 아, 내 이름이 최성봉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야 이 새끼야, 거지 새끼야, 악마의 자식아 이러다가 지성이라고 이름 불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최성봉이래요. 근데 아버지라는 사람을 날 만나기 싫어한대요. 거부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껌 같은 거를 다시 팔러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이제 조폭 아저씨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다 보니까 점점 저를 폭행하는 수위가 점점 더 세지고 강해지고 더 무서워지니까 껌을 제대로 팔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장마차에 손님들이 오시면 그 남은 음식들 같은 것을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즉 계속 쓰러졌어요. 너무 먹을 게 뭐 배탈 난 적도 있고 식중독도 걸린 적도 있고 너무 음식이 그러니까 영양소가 결핍이 되다 보니까 정말 죽느냐 사느냐, 내가 껌을 팔아서 컵라면을 먹어야겠다, 먹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심정이 딱 들어서 그때 이런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더라도 한 번은 시도해보고 죽자. 어쨌든 매한가지니까 죽는 것은.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껌을 사가지고 껌을 팔러 나이트클럽에 들어갔어요. 나이트클럽 딱 들어갔는데 항상 나이트클럽은 항상 신나는 노래가 나오는 곳인데 거기서 막 되게 진지하게 노래하시는 성악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웨이터 형님께 저렇게 부르는 사람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성악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진정성 있게 불러서 저는 그 모습에 매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성악이라고 레슨 쳐보니까 성악 레슨 합니다 라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고, 그때 당시에는 수신자 부담 번호 그런 게 있었어요. 1541이나 1577이나 내가 돈을 내지 않고 상대방이 돈을 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로 레슨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3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즐겨찾기 감사합니다.